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검은 금요일을 맞으며 6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우려에 코스피 지수는 3.3% 급락하면서 19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패닉 속에 급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30년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3.67% 하락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3% 이상, 홍콩 항생지수는 2% 이상 각각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놓은 방안으로는 민생 안전을 위해 20조 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밤을 장식해 주실 특별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타라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부탁드릴게요. 이럴수록 좀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머니W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3월장 잘 대응해 볼 수 있는 지혜 길러보도록 하시죠. 인사 아싸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과 아플싸 조금은 아쉬웠던 아싸 소식 함께 볼 수 있는 인아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이제 테마주 순환매들 2라운드를 맞이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오늘 좀 많이 낙폭을 크게 키우게 되면서 우려감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테마 열기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마스크, 세정제 관련주에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는 이르다면서 신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직 공식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들의 수혜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테마 급등은 있을 수 있으나 역시나 조심스럽게 테마주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증권업계 시각이니까요. 이 부분 함께 살펴가시면서 조심스러운 장세 흐름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싸 소식이 좀 더 많네요. 아플싸 아쉬웠던 아싸 소식 3가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1900선마저 붕괴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요.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 낙폭을 많이 키웠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3% 폭락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2,000선이 무너진 겁니다. 연중 고점 대비로는 12%가 빠졌는데요. 심지어 1990선까지 내줬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1965.69포인트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공포가 이날 검은 금요일을 초래했네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000명 넘어섰고요.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제 글로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좀 더 크게 낙폭 키웠던 모습에 우려감 많았을 텐데요. 3월부터는 좀 잘 갈 수 있는 전망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증시는 블랙위크를 맞이했던 이번 한 주여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싸 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랙위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총이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무려 이번 주에만 86조 원이나 증발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면서 그 매도 금액이요 3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 공포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이번 주 11%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우리 증시 외국인의 투매에 가까운 셀코리아가 증시 추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만큼 단기간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라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전망인데요. 3월 혹은 4월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의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은 있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눈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싸 소식은 항공주 가지고 왔습니다. 항공주가 잘 날아가야 항공주일 텐데요. 계속해서 아쉬운 항공주의 모습이 작년 여름서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공주의 주가, 사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LCC의 경우 노선 운유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항공운송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죠. 지난해 일본 여행 불매 운동 때 매출 하락을 겪어야 했었던 항공사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라는 분석 시장에서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장만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한진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이 장식이 되어 있네요.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아시아 노선 의존도가 높은 LCC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요.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역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3월장 대응 잘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가득한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 제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테마주를 찾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요, 1990선마저 붕괴되는 또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번 주에 시총이 86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에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항공주 또한 직격탄을 맞이해서 크게 또 저가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이슈 다뤄볼까요? 저는 오늘 이 손바뀌는 코로나 테마주 2라운드 진입이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글로벌 악재로 조금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당일 오전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확산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그로 인해 좀 반사이익을 맞는 테마도 형성이 되고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마스크 관련한 테마,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받는 테마 가운데서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많이 받았던 테마여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웰크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시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 손소독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자결제, 음압병실, 택배 관련한 종목, 부직포, 또 안전자산 관련해서 금 관련한 종목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로써 말씀드린 테마주들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접근을 삼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테마주에는 이렇게 테마주가 형성이 되었다가 크게 상승을 하고 시세가 좀 꺾인 종목들은 다시 좀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반사이익 이 2라운드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 관련해서 웰크론이 좀 꺾이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제 관련한 테마 그리고 이 자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군을 좀 압축을 해서 저점 매수가 아닌 이제 시작인 종목들로 상대 강도, 절대 강도, 듀얼 모멘텀을 비교를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처럼 강한 종목만을 좀 선별해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테마주에 관련해서 이 저점 매수가 아닌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슬퍼요. 코스피가 1990선마저 붕괴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큰 하락장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인 2,000점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당일 외인이 6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압도를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일주일 사이에 2차례나 1,000포인트 이상씩 미끄러지는 모습인데요. 다우 지수가 창안된 이후로 이 같은 폭락은 100년 역사에서 좀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으로 뻗어나가서 공포감 확산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당일 1990포인트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당일 하락한 이 지점이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압도되는 이 시장인 만큼 1900포인트의 이 심리적 저항선까지도 낙폭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 폭락으로 인해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섣불리 저점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낙폭이 조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신 다음에 1900선 위에서 조금 저점을 형성을 하는지 1900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조금 잠잠해진 이후에 적극적인 이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락장 이런 시기에 안전하게 좀 대처하는 방법,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지수 변동에 따라서 편입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21선, 이 121선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조금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은 이 폭락장 21선, 이 수급선과 121선, 추세선까지도 이탈이 나왔을 때 편입 비중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이 코스닥 인버스를 해지 차원에서 조금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입 비중 조절을 하신 다음에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고 타라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을 맞이해서 꿀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김종현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오늘 장에서 포착한 10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자세하게 천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요.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오늘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 렌즈 그리고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몽골에 설립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채굴권이라든지 그런 탐사권을 확보한 뒤에 광산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 관련주로도 엘컴텍이 함께 묶이고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지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 더 크게 실려가고 있고요. 금 관련주로 분류되는 엘컴텍의 주가 역시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쭉 올라오더니 다시 좀 낙폭을 좀 키워갔었던 오늘장의 모습 그려졌습니다. 오늘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9.17% 내려앉으면서 2,030원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엘컴텍 그래도 한 주 동안 좀 조명을 받았었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어서 10위 엘컴텍이었고요. 9위로 넘어갑니다. 9위는 아세아텍입니다.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현재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알고 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총선 이슈를 가져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강한 탄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가 자리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지요. 자, 오늘 일중의 모습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3% 넘게, 4% 가깝게 낙폭 보이게 되면서요. 4,580원으로 조금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요. 음봉 나왔던 종목도 좀 많았었는데요. 함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어서 8위로 넘어갑니다. 동방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마 저희 머니W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던 단골 시청자분들께서는 동방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이네라고 반가움을 금치 못하실 것 같은데요. 동방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세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었습니다. 쿠팡과 함께 물류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었던 것이 부각이 좀 됐었죠. 이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의 움직임이 그려졌었고 동방 역시 크게 고개를 오르는 듯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전이었나요? 여기 점상이 잘 보이고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조금은 한풀 꺾여지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일중 모습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4% 넘게 좀 낙폭을 키웠고요. 2,125원으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자, 동방 살펴보셨고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와, 이거 종목명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오늘 조윤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정말 길기도 하죠. 자, 사실 코스닥 하락에 투자를 할 때 코스닥이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좀 많이 매집이 일어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거래량 실리면서요. 그렇죠?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이 좀 더 크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중의 모습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넘게 오름폭 장중 내내 갈수록 키워갔습니다. 3.74% 뛰어오르면서 8,325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현재까지 7위 살펴보셨고요. 6위로 넘어갑니다. DPC. 최근 들어서 이 DPC 핫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단골 종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가전제품 좀 만드는 회사지만 자회사가 이 방탄소년단의 회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면서 관련주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 앨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앨범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 차트 정상을 예약했다라고 해요. 이 소식에 나오게 되면서 DPC가 오늘 한번 크게 방탄소년단이 뜨고 나서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 속에서 오늘 7%대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게 되면서 7%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620원까지 다시금 양봉 켜냈습니다. 자, DPC 살펴보시면서 10위부터 6위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1위부터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라 시스템이 뽑은 오늘의 5위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YBM넷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온라인 교육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이 특히 YBM넷에서 그려졌습니다. 사실 계약이요. 일주일로 연기됐었던 것이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고 게다가 온라인 학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 들리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양봉 그려내면서 어제에 이어서 더 큰 거래량까지 수반되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10% 가깝게 올랐습니다. 9.64% 뛰어오르면서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있어서 시세가 더 모아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5,400원까지 올랐고요. 고점 라인 6,000원까지 돌파하는 움직임도 장 후반 들어서 한 템포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5위 같은 경우는 YBM넷이었죠. 이어서 4위로 넘어갑니다. 4위는 코미팜인데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코미팜에 대한 관심이 어제장에서도 뜨거웠잖아요. 근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코미팜 시세가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실험 실시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동물 대상 시험 그리고 타질환 환자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약의 안정성은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긴급 임상시험 선정이 되면서 코로나19 폐렴에 있어서의 치료 효과 확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역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쭉 올라온 모습, 계단 점프를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오늘 좀 크게 실렸던 모습이 그려졌고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움직임, 강하게 돌파되는 움직임도 보였네요. 13% 뛰어오르면서 19,850원까지 코미팜 올라왔습니다. 강한 양봉을 그렸던 코미팜, 코로나19 관련주로서 함께 체크를 해봤던 4위, 5위였고요. 이어서 3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웰크롬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대에 따라서 사실 종전에 마스크주 관련주들 많이 시세 모아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테마주들이 조금 가름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많이 받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 그래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마스크주 사실 요즘요 굉장히 불법 사재기라든지 또 바가지 상황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정부까지 개입을 하게 된 상황 속에서 마스크주가 오늘 좀 매수세가 소폭 보이게 됐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조금 그간의 거래량 위클리도 봤을 때요 좀 올라온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1,000원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7,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장중 내내 강세 움직임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웰크론 살펴보셨습니다. 웰크론이 3위였죠. 이어서 2위로 넘어갑니다. 2위 같은 경우는 동양입니다. 자, 동양은 역시 마스크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양에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일 합섬인데 마스크 외피에 사용되는 부직포 같은 면
보이시죠? 그 원료인 부직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시 마스크의 원료가 되는 부직포를 또 판매량이 빠르게 급증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동향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역시 쭉 올라오면서 상한가 터치를 했네요. 거래량도 그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향 오늘 개장하고 나서 급등을 했고요. 이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한 모습입니다. 1,39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2위는 동향이었는데요.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뮨메드. 자, 이뮨메드, SV 인베스트먼트랑 어떤 관련이 있나 살펴보니까 이뮨메드의 지분 한 10% 가깝게 9.29%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뮨메드가 뭐 하는 곳인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죠. 자, 이뮨메드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이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가져가면서 어제장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 그려졌는데 오늘 장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쭉 올라서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장 후반 들어서 이 소식 조금 더 많이 가져간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등에 업고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2,285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종목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엘컴텍, 금 관련 안전자산 관련주,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도 온라인 배송이 많아지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교육주 YBM넷, 그리고 코미팜 같은 경우 SV 인베스트먼트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로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핫한 종목들 중에서 타라스템이 더더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으로는 안전자산이 요새 좀 대세입니다.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엘컴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난주에도 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 또 이 종목이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엘컴텍은 이 금 관련한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에 이 이란과 미국이 문제가 조금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머리가 아프셨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종목의 흐름, 이 타라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미국과 이란 문제가 있었을 때 급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이렇게 봤다가 저희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으로 이날 소개를 해드리고 갭상승 음봉으로 조금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또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다음 거래일에 2,600억 가격 저항선에서 또 한 번에 이익 실현을 하고 최소 물량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5일선 이탈로 인해서 전체적인 청산, 그리고 전일에 등장한 이 5일선 관통하는 모습의 이 캔들로 다시금 이 알박기 전략에서 진입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5일선을 굉장히 수렴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 손실과 손익 대비 이익과 손실 대비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당일 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2,600원 가격 저항선 터치를 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이익 실현 또 한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조금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저희 타라 시스템 고점 대비 조금 저점이 낮아진다면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 발동이 되면서 또 이익 실현을 꾸준히 하면서 내려오다가 5일선 이탈로 전체적인 청산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 엘컴텍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조금 리듬을 맞춰 보신다면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매집과 분출, 청산, 이 가격 저항선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하신다면 이 리듬에 맞춰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시다가 5일선이 이탈되면서 또 청산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했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아텍인데요.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 다음에 상승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일단 이 아세아텍은 간단하게 이 종합형 농업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 농업의 현대화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일에 이 달성군에 코로나19 관련 이 방역 차량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보여서 좀 기분 좋게 들고 왔던 종목인데요. 아세아텍은 이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어서 좀 많이들 조금 눈여겨보셨던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당일 버텨내는 모습으로 잘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이제 또 살펴보겠는데요. 앞전에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에 21선,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21선과 수렴하러 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속에서 이 5일선 관통하는 모습의 이 밀대형 캔들과 삿바형 캔들은 제가 이 돌파형 캔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일선과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에서 또 저희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으로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 표시해 놓은 이날 종가에 편입이 돼서 흐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전에 이 5,000원 가격 저항선대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 예상이 되었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하락 국면에 있는 반면에도 이제 고점을 높였다가 5일선에 수렴하는 모습, 높였다가 5일선에 당일에도 수렴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만약 이 아세아텍을 표시한 날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에서 편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일 이 아세아텍 이 알박기 전략에도 포함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래로 방향을 잡는다면 21선과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위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 5,000원 가격 저항선 때 돌파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움직임 위로 방향을 잡는지 아래로 방향을 잡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종목 아세아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세아텍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요, 이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스탁스에즈 종목이었던 동방인데, 동방이 또 크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 테마주 코로나19와 엮이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 동방은 스탁세일즈를 통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한 첫 매집 양봉,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물류 테마의 상승을 조금 예측을 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 조금 좀 상한가로 도달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 좀 이용해 보신 분들 아니면은 접근이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바로 분출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매집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날 강한 테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거나 했을 때 편리함을 조금 느껴보신 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표시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타라 시스템 대폭 조금 이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 물량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5일선을 딱 받쳐주는 이 장대 음봉, 이 눌린 음봉이라고 하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격을 줄여놓는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 보유를 하고 있다가 2,600원 가격 저항선에서 한 번에 더 이익 실현, 그리고 5일선 이탈로 전체적인 청산, 수익 청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매집 양봉을 놓치신 분들이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상한가에 풀리는 부분에서 좀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선택이시고,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음봉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처럼 이렇게 다음 거래일에 눌린 음봉, 이 5일선과의 이격을 줄여놓는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을 잡는다면 5일선 이탈로 전체적인 청산으로 손실 범위가 작고, 위로 방향을 잡는다면 2,600원 가격 저항선대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이익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로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에서 좀 진입을 하셨다면 다음 거래일에 2,600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지금 세 번이나 조금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는 형태였으니까요. 충분히 가격 저항선대에서 이익 실현을 한다면 5일선 이탈을 했을 때 혹은 이렇게 조금 윗꼬리를 달았을 때 이익 실현을 한다면 5일선 이탈을 했을 때 전체적인 수익으로 청산을 하는데 조금 마음가짐 편하게 청산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동방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동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600원 가격 저항선을 꼭 지켜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인버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 좋을 게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전에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하는 약세일 때 좀 네.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수 관련 종목으로 많이 조금 거래를 안 해보시고 생소한 종목이라 조금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인버스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라 시스템은 지수 추세에 따라서 조금 편입 비중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버스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어느 보유 종목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조금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지수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많이 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선물 인버스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와 좀 반대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안정적이게 상승으로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121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이격을 줄인 다음에 매집천 양봉이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 종가 플러스 이 종가 서버에서 그리고 알박기 전략에서도 편입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앞전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당일 분출을 보여주면서 매집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다시 청산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갭상승이 나와서 조금 음봉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신다면 이 코스닥 반대로 움직이는 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에서도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해치 차원으로 이런 종목을 편입을 하시는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ETF,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어제장이었죠. 참 보기 힘든 게 바로 점상이라고 하는데 상한가에 시작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주 코미팜인데요. 이 코미팜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신약물질 파나믹스, 이 코로나19 관련 식약처 긴급 임상 네. 계획 신청에 이제 전일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긴급 임상으로부터 이번 임상이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인데요. 당일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되는 코미팜이 당일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 나와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로 상한가의 시초가에 도달해버리는 점상한가 이후에 당일에도 갭상승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분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고점에서 매물들이 나와주는 형태로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의미 있는 거래대금과 함께 조금 편입을 할 수 있었던 부분, 매집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미팜과 함께 전일에 점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좀 PCL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L은 바로 점상한가에 도달을 했지만 조금 상한가에 풀려나는 모습으로 이 코미팜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PCL처럼 고점을 도달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PCL 보시면 앞전에 고점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약한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당일 이 분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가를 깨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대 강도를 좀 비교를 하셔서 더 강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미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양봉으로 당일 이렇게 지켜낸 모습까지도 보여줬으니까요. 바로 이 꼬리 안에서의 어떤 매물들을 다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분출로 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5일선 이탈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면 전체적인 청산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코미팜 상승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는 코미팜을 PCL과 비교해서 또 분석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또 뉴스와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머니W의 하이라이트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 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스탁 세일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 오늘 볼 수 있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 밤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저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어떤 종목 나오게 될지 잠시 뒤 스탁 세일즈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장중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참여해 주셨고, 또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 진행했는데요. 추첨 진행해서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요. 자,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는지 지금 바로 판넬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알록달록하게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특별하게 꾸며봤어요. 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타라 시스템 김종욱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가지고 나와주신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동방이 되게 잘 갔었는데 편입에 실패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지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김종욱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차곡차곡 수익률이 쌓아지고 있는데요. 1위 같은 경우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가 수익률 60%가 넘었어요. 자, 그리고 2위는 클리오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네요. 48.18% 챙겨가고 있고요. 3위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5위는 원익 QNC로 현재 수익률 20%를 향하여 고공행진 중인 5가지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은 다름 아닌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 가시죠? 병원 가면 우리 좀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인데요. 이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이 판매하는 곳이 바로 이 기업 되시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영상 엑스레이는 왜 나온 거지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혹시 아비간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본의 신약인데요. 이 아비간이 지금 그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후지필름인데 후지필름 자회사에서 이 아비간을 만들어낸 신약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이 같은 장세 속에서 과연 이 종목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게 맞을까요? 김종욱 전문가 스탁세일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 세일즈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R잼 맞히신 분들 많으시죠? 이 DR잼은 엑스레이 전문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타라 시스템이 콕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선택된 이유는요. 저희 타라 시스템은 그날 각 테마 안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이 수급선 이 듀얼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을 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추적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강한 종목을 상승을 할 때 이격을 다 줄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위로 쉬어간다는 점, 그리고 저점 고점을 높인 시에로 쉬어가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을 해서 5일선 이탈이 난다고 하더라도 좀 수익으로 전체 청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휴식을 취할 때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이 시세 분출을 할 때에도 더 강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때문에 그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추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 이후에 이 휴식하는 모습으로 이 당일 DR잼이 이탈이 나와준다면 뭐 바로 손절을 하시면 돼서 손익 대비 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매집 양봉 이후에 휴식 기간을 거친 모양으로 이격도 줄여놓은 상태로 분출만은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종목 DR잼입니다. 네, 하라 시스템은 항상 강한 종목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 강도 또 절대적 강도까지 모두 강도를 보니까 더 특출난 종목을 갖고 오시는데 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레이의 수요 증가가 늘어나면서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DRGM의 의료기기를 허가를 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시면은 자, DRGM 미국 FDA 의료기기 수입 품목 허가 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서 주력 제품의 미국 시장 판매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까지 중동까지도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DR잼은 이 DR잼이 자체 개발하여 이 제조하고 있는 장비는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DR잼은 작년 10월에 유아명 이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치 모델에 관해서 미국 이 식품의약국의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이 보유 전 이 전 제품 라인업에 대한 인증과 미국의 이 FDA 승인까지 모두 획득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 디지털 엑스레이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급증하는 이 추세에서 향후 이 매출과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협력사이자 이 주주사인 후지필름과 함께 이 신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딜러의 공급 범위를 조금 확대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혹시 이 아비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셨나요? 아까 뭐 힌트에서도 잠깐 들었는데 뭐 치료제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아비간은 2009년에 좀 대유행했던 이 신종플루의 치료제는 타미플루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타미플루에서 이 내성을 가진 환자가 생겨나고 있어서 새롭게 개발된 이 치료제가 아비간인데요. 이 아비간이 네. 이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와, 다행이다. 네. 일본은 이 아비간을 증산해서 이제 코로나19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중국은 아예 의료 시장에 완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이 아비간을 치료 도입 검토 중이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협력자이자 대2대 주주인 후지필름이 아비간 개발에 연관성이 조금 있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반사이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이 엑스레이 디지털 관련해서 저 성장도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향후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아비간에 대한 또 계속해서 관심이 DR잼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DR잼이 공모가가 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할 때는 그보다 높은 8,000원 이상으로 상장을 했는데 그 뒤로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다시 8,000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건지 시그널이 보이는지 궁금해요. 네, 이 타락 시스템 하면 시세의 원리, 이 매집 분출 청산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매집 양봉을 찾아내는 것이 이 매집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인데요. 당일은 이 첫 매집 양봉이 아닌 양봉 이후에 조정을 받은 종목을 좀 추적을 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말씀드린 이슈와 더불어서 듀얼 모멘텀 충족한 상태에서 거래 대금도 충분히 나와줘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휴식하는 모습으로 매집 양봉의 이격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매집 그리고 휴식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좀 위로 방향을 정하고 이후에 분출로 갈지 하루 정도의 시장에 좀 눈치를 보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쉬어갈지 좀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시점 분출과 이 청산 캔들로 이제 시세 원리가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데요. 저점고점 높여가면서 이 생명선 5일선을 이동평균선,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분출로 가지 않고 좀 휴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물들을 방어해주는 모습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당일 타라 시스템 장중 종가 서버가 아닌 타라 시스템 알바키 서버에서 나온 종목으로 손실 대비 이익 비율까지 높다는 장점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5일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바로 청산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조금 더 많이 이 전 고점이나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이 전 고점 혹은 이 가격 저항선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격 축소 상태로 손익비가 큰 종목 DR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김종혁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DR잼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진단 업체인 거죠. DR텍 아니고 DR잼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제가 사랑하는 이 판넬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DR잼에 대한 매력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시죠. DR잼 같은 경우는 이 타라 시스템에 있어서 오늘 종가를 좀 포착을 했어요. 이 자리가 이제부터는 좀 잘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타라 시스템에서 읽은 자리인 것 같아요. 게다가 살펴보시면 향후 엑스레이 장비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 왜냐하면 DR잼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아비간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력 사업 영역인 엑스레이 장비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 기대감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격 축소 상태다라고 해서 손익비가 큰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DR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아비간에 대한 그렇게 좀 더 집중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종혁 전문가님. 네. 네, 근데 아비간에 대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진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좋겠지만 그러다가 그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조금 모멘텀이 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DR잼 앞으로의 성장력으로 봤을 때 디지털 의료기기 측면에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아비간으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또 변동성이 커져서 뭐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또 반사이익으로 받은 이 앞전에 이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손익비 부분 잘 챙기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비간에 대해서 국내도에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매수가는 당일 이 종가 부분 8,2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아래로 방향을 잡았을 때 손절가 라인 부분 7,9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목표가는 10,000원으로 해서 손익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DR잼의 가격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DR잼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봐주실까요? 자, 이제는 2월 마지막이어서 그럴까요? 펜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자, DR잼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8,200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고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7,900원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엑스레이 업계 강자 DR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계좌 수익을 원하세요? 3월 2일 여러분의 투표로 내 계좌에 수익을 채워줄 여의도 주식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뽑는 여의도 주식왕이 핫했던 이슈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을 들고 찾아옵니다. 반드시 꼭 투표하세요. 3월 2일 밤 10시 10시 첫 여의도 주식왕이 탄생합니다. 네, 오늘은 머니W의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 제가 항상 스탁스에서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증권 업계에서 새로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머니W 제작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머니W를 사랑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트 준비했습니다. 저의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주부터 여의도 주식왕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겠죠.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